30년 교직 생활,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 67세 은퇴 여교사의 눈물 나는 현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기분 드세요? 옛날에는 은퇴라 하면 이제 편하게 쉬겠구나 싶은 기대감이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은퇴 준비를 잘 해두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나 가족에게 의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30년 동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여교사가 은퇴 후에 맞닥뜨린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는 평생 교사가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준비? 어쩐지 막연히 국민연금, 사학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만 생각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현직에 있을 땐 당장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하고 행사 치르고 또 주말엔 회의나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내 노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산해 볼 틈이 없는 게 사실이죠. 한편으론 적어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은 있을 테니 어느 정도 생활은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또 연금 수령 시점이나 액수가 예상만큼 넉넉치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고 지내던 67세 여교사가 낮이든 밤이든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다가 선택한 게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 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끔은 아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드신다고도 해요. 오늘은 이런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거나 공감할 수 있게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들 들어보시면 에이 나랑 똑같네 혹은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짠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일 예상보다 적은 연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첫 번째 사례는 66세 김 선생님 얘기예요. 이분은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자녀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어도 마냥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는 가끔 과외를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단시간 근로 정도만 하면 살만하겠지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집 대출금 상환이랑 생활비, 병원비까지 고려하니 너무 빠듯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은퇴 직후에 갑상선 관련 질환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길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한 달 예산이 줄줄 새기 시작하면서 결국 매일 편의점 오전 타임에 나가 근무하게 됐어요. 내가 혹시 편의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민망한 거 아니야? 하며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오히려 지인들을 만나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런 따뜻한 말을 듣게 돼서 큰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남에게 민폐는 안 끼치고 내가 벌어서 쓰니 다행이다 하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김 선생님은 속으로 여전히 씁쓸함이 크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은퇴 준비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현직에 있을 땐 머릿속에 늘 일이 먼저였지. 내 노후 대책은 그냥 막연한 연금에만 맡겨뒀거든. 이런 후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나중에 할 거리 아니라 당장이라도 절약하고 조금씩 부업을 해보거나 재취업 교육을 받는 등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자녀의 취업 결혼 문제, 뒤늦은 부모 찬스 요구.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이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야말로 교단의 어머니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학생들을 진심으로 챙기셨죠. 문제는 본인의 자녀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겹치면서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자녀가 대학만 졸업하면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도 모아둔 노후 자금을 자녀 결혼에 보태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 새 가전을 장만해야 한다느니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느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어났대요. 결국 이 선생님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용돈을 보태주기 위해서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시식 알바가 뭐 어때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도 체력이 좋을 때는 즐겁게 홍보도 하고 사람들 응대하는 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대요. 근데 서서 오래 일하다 보니 다리가 붓고 밤엔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자녀에게 엄마가 혹시나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없으면 손주를 돌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선뜻 그만두지도 못하셨다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은퇴 이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딱 선을 그어뒀어야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곤 해요. 본인은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냥 돕고 싶을 뿐이지만 그게 곧 내 노후 생활의 질과 직결된다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삶 보람을 찾으려던 제2의 도전, 그런데 현실은 자영업 적자. 마지막 사례,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사 시절부터 늘 내가 나이 들면 작은 카페라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퇴 직후에 적은 퇴직금과 대출을 조금 끼고 동네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죠. 운영 초반에는 친구들도 많이 찾아와 주고 커피를 직접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 코로나 시국에 손님이 확 줄고 그 여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전반이 타격을 입었어요. 직접 음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건 즐거웠지만 영업이익이 나질 않으니 적자 보전을 위해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했고 결국에는 매달 연금과 퇴직금으로 받아놓은 목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버티게 됐습니다. 한 12년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규제가 풀려도 주변에 생기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카페 문을 닫게 됐고 남은 건 대출금 일부와 나이 든 몸뿐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시장 조사를 하고 차라리 프랜차이즈로 시작했어야 했나, 아니면 커피 기술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웠어야 했나, 이런 후회가 많으시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직접 해봤다. 교단에만 있으면 평생 몰랐을 시행착오와 교훈을 얻었다면서 지금은 작은 책방 겸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면서 새 길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실이 생각보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특히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결혼, 부모 요양 등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도전의 실패 등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아휴, 우리 같은 서민은 뭐 하고 체념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 연금 제도나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내 몫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건강관리를 미리 챙기고 배우자나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재정적 지원 범위를 협의해두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자아 실현을 원하신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도전하는 게 훨씬 낫겠죠. 30년 교직 생활을 하고도 편의점, 마트, 카페 등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씁쓸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아직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분도 많아요. 어쩌면 삶이란 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예상 못한 곳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게 되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움직인다면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은퇴 후에도 자기만의 보람을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의 쉼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가는 소확행 라이프가 될 수도 있겠죠. 은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모두 힘내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우리 함께 멋진 인생 2막을 열어봅시다.